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5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죠. 예. 예.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 단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말을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했다가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물러났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건 뭐 정책위 의장과 당대표도 물러날 일 아닌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라면 말이죠. 게다가 또 주호영 그 정책위 의장은 김시곤 국장과는 다르게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 이렇게 단언을 했단 말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정책위 의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입법 정책 논의의 총괄 책임자고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여당 측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런 발언은 결국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인을 자처하면서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태도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걸 두고 730 재보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듯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하하는 등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서 재보선에서 승리할 조짐이 보이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선거 말고도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특별법 제정할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고인데 뭔 특별법입니까?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법학 박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이 뭐 법을 전공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네. 이 상식을 가진 발언인지 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점 또한 놀랍죠. 정치인이란 사람이 뭐 다선 의원인데 말이죠. 예. 오늘 조간신문 일면 사진을 한번 제가 쫙 대조를 해봤는데 말이죠. 예.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나오더군요. 우선 조중동 그리고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어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투샷이었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려나간 이성한 경찰청장이 의원들 추궁에 당혹해하는 모습을 실었고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 집회, 그때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신문사들은 어떤 이슈에 더 관심이 있는지 명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면 사진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권 단일화 없다더니 결국은 후보 나눠 갖기. 그리고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한 듯 기동민 사퇴 3시간 뒤에 정의당 후보 2명 줄 사퇴. 여당 패색을 스스로 인정한 것. 국민을 우롱한 것. 나경원은 떴다방 정치에 동작이 암울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가요. 그리고 그 같은 면 하단에는 꼼수 공천에 이어서 꼼수 단일화. 이러고도 새정치인가. 정의당은 알박기 공천에 성공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사설로 한번 비난했던 조선일보였거든요. 또 도진 야권 후보 단일화병, 이런 구태 언제까지,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야당 또 후보 맞교환 거래, 아예 정치 장사꾼으로 나섰나. 예. 뭐 하여튼 금도를 넘어선 그런 맹비난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대부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했거나 여야가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곳이다. 야당 지지표를 하나로 모으면 판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동작을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수원정에서 사퇴한 정의당 천우선 후보는 그 당의 대표다. 이런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직접 후보직 뒷거래에 앞장선 셈이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대놓고 후보 자리를 주고받는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사설에서요. 동작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치 왜곡이다. 이런 사설을 썼거든요. 예. 오늘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유권자 우습게 보는 기동민 천호선.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그들만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또 한 번 감행했다. 유권자 선택권과 정당 정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추악한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사설을 시작했고요. 사설 끝부분에는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2개의 선거구에서 주고받기식 야권 단일 후보를 내므로써 새누리당과 대등한 게임을 치르게 됐다. 그 대신 자신의 가치로 승부하지 않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 최상의 목적인 미움과 부정의 정치 문화가 또 판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선거 코앞 나눠먹기 단일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의 논지가 이미 일면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제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의 혼은 완주라던 노회찬의 말장난,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기동민 사퇴로 막내린 새정치식 전략공천쇼,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예.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국민의 거부감을 감안해 당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은 묻지마 단일화를 통해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우리 스스로 미래의 세력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했다며 돌려막기식 공천쇼를 벌인 안철수 대표는 결국 미래의 세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라고 거의 새누리당 성명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중동이 펄펄 뛰네요. 예, 어제 기동민
노회찬 단일화 이것을 두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이 아주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일보 10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제1야당이 굴욕을 맞은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심각한 반발을 감수하며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동작을 전략 공천에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작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후 지도부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표가 어렵사리 시작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동작을에서의 그 두 대표의 처신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고작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당을 뒤흔들어가면서 무리하게 전략 공천을 강행했냐. 허동전을 무릎 꿇리고 광주 광산들에 나가겠다는 기동민을 끌어다가 동작을에 갖다 앉히고 이제 와서 또 후보 단일화 한다면서 자당 후보를 결국 후보직 사퇴하게 방치하고 이 도대체 당 지도부는 뭐하러 있느냐라는 비난입니다. 예. 뭐 보수 매체가 이 정도 비판할 거라는 그런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합니다. 예. 천호선 대표가 뉴스바와 인터뷰에서 예. 완주하겠다. 네. 뭐 노회찬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대당 연합하는 거 아니냐. 네. 나도 후보다. 예. 나도 당선되고 싶은데 완주하겠다. 예. 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뭐 그 말을 믿은 국민이 바보라고 한다면 예.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끝까지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건 혹시 7월 24일까지 완주하겠다. 뭐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예, 예, 되겠죠. 저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완주하겠다. 예, 예. 뭐 앞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도 혹시 그 말이 빠졌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셨네요. 예. 혹시 7월 24일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었는지. 이 최재경 인천지검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그렇지 않아도 신면에서 다뤘는데요. 어제 유병헌 씨 검거작전 실패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는데요. 내부 통신망에 남긴 고별사가 이렇습니다.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쓰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 맞아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낍니다. 검찰은 본인들 스스로가 칼을 쓴다고 생각하는군요. 예. 예. 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검사들 얘기 중에. 검사할 때 그 검하고 그 칼할 때 검, 그건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 최재경 지검장 같은 경우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부장 같은 특별수사의 요직을 빼놓지 않고 섭렵한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사실 최재경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런 편이었다는 평가를 오늘 한겨레가 다루고 있는데 수사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성품은 소탈하다는 게 그런 평가의 근거가 됐는데요.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눈사람 검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부 검사들은 순수한 열정을 지녔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열정의 표본으로 최재경 지검장이 꼽혔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정치성 논란에 휩쓸렸던 인물인데요. 최재경 지검장이 말이죠. 강금실 장관 시절에 대검 중수부 수사 내용을 일부 누락시키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좌천당한 뒤 사표를 던지자 그를 달리 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BBK 사건 수사도 최재경 지검장의 순수성에 의문부호를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를 지휘했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이 속출하면서 명성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치적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또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검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김광준 부장검사 10억 수뢰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한상대 총장이 타겟책으로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드니까 최재경 지검장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맞섰다는 거지요.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와 언론 대응책을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최재경 지검장에 대해서 한상대 총장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대검과 또 서울중앙지검 간부와 검사들이 도리어 당신이 그런 지시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결국 한상대 총장은 불명예 퇴진을 했죠. BBK 검사, 항명 검사라는 이미지 탓이었을까? 동기 가운데 항상 최선두에 서 있던 최재경 지검장은 지난해 고검장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병헌 씨 일가 수사를 인천지검에 맡기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은 퇴근 없는 철야를 선언하면서 전력 투구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명예롭지 못하게 퇴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6면을 보면은 결국 최재경 지검장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검경 사이의 정보불통을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검경은 유병헌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지난 3개월 동안 크고 작은 오판을 하거나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검찰의 정보 독점이 총체적인 부실 수사를 불러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 순천 송치제 유병헌 씨의 거처였지요. 그 인근에 그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유병헌 씨를 수행하다가 구속된 측근으로부터 5월 25일 급습 당시에 유병헌 씨가 통나무 벽 은신처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받아내고 이튿날 이곳에서 돈을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이런 그 측근의 진술을 지난달 26일에 확보하고도 한 달 가까이 숨긴 거죠. 이것이 바로 유병헌 검거에 지장을 초래한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돈이 버려진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부분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유병헌 씨 회장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은 걸어서 도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단서 아니냐. 당연히 차량 검문이 아니라 인근 야산이나 밭 등으로 수색 범위를 좁히고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돈을 두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들을 검찰이 자기들만 정보를 쥐고 경찰에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차로 먼 곳으로 도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결국 등잔 밑에서 시신을 놓쳤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런 정보 불통. 결국 이제 검경 사이에 그 오랜 갈등, 그것이 기반이 됐겠죠. 또, 정보 독점으로 인해서 수사의 어떤 공을 독식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정보 불통이 부실 수사를 불렀다는 한국일보 6면 기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발견된 이른바 유병헌 씨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6월 이전 것이다. 라는 주민들의 증언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 6월 12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한 주민은 아무튼 4월달 이른 봄은 아니고 아무튼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았지만은 유병헌 사건이 터지기 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민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말이 100% 옳고 따라서 6월 이전에 발견된 시신이며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거죠. 여간에서 이 시신의 부패 상태를 비롯해서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터에 시신 발견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억을 잘할 그런 주민들은 그게 유병헌 사건 터지기 이전에 발견된 시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입은 옷이 겨울옷 아니겠습니까? 심한 부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갖고 이렇게
유병헌 시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예, 오늘 국가수가 지금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예. 오전 중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또 국가수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그 원장은 100% 유병헌 시신 맞다. 어제 또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죠.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들과 이제 오찬 간담회를 며칠 전에 가졌는데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종교인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컨센서스라 하면 합의죠. 합의.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1면은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신앙의 자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종교에 따라 교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특수성 때문에 결국 이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종교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뭐 교리 운운하면서. 근데 그 교리 운운하면서 안 내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개신교 쪽의 일부 목사 같은 경우 아니 우리 신자들이 이미 다 세금을 내고 나서 교회에 이렇게 내는 헌금인데 그 헌금을 갖고 결국 목회자 사례금을 받는 이 목사들한테 세금을 떼면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냐.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종교인 과세를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 뭐 이런 것도 인정할 만한 교리다라고 박근혜 정부는 인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얘기였는데 예. 왜 25일을 지면에 실렸을까요? 그것도 일면에? 어제 그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 결국 종교인 과세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뭐 결국 그때 발언을 감안해 보면은 결국 종교인 과세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국민일보는 이걸 일면에 다뤘고요. 서울신문도 다뤘습니다. 예.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어떻게 판가름할 기준들이 마땅치 않아서 말이죠. 예. 자,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모두 40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 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LTV, DTI 모두 다 무력화시키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오늘 한국일보가 한 면을 털어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 방안 같은 것들 내놨는데 과연 기업들이 호응할지 이게 미지수고 배당 소득을 증대하는 것 이거 뭐 기업의 유보금 이거를 최대한 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또 주주들에게만 해당한 일이고 주식 비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TV, DTI 완화로는 가계부채가 또 크게 늘어나는 그런 역효과 이것도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어제 경제대책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기업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성공하기 위한 해답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담겨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또 규제 철폐의 전통적인 처방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제 철폐하라.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 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로 침체 일로의 한국 경제를 한 방에 상승 국면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거나 대놓고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각오를 소개하더니 LTV, DTI를 화끈하게 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화끈하게 푼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화끈하게 풀다가 화끈하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우려는 중앙일보 사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경향신문, 현재 내수부진이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이란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풀고 부동산을 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복지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 가계소득 증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기업만 쳐다보고 가계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외바퀴만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2면 기사인데요. 경찰의 처벌 의지에 따라서 집회에서 측정되는 소음, 이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무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자가 집회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4차례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는데 초반에 비교적 시끄럽지 않을 때 소음을 측정하고는 경찰이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보 또 노동계 시위는 아주 철저하게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소음을 측정한다는 거죠. 이런 이중 잣대 왜 이러겠습니까?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뻔하지요. 국민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집안 치마 논란이 거센 제2롯데월드 서울시가 안전용역을 이렇게 입찰했는데 예. 유찰됐다고 합니다. 석촌호수에 물이 점점 빠지는 것과 이 제2롯데월드 공사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용역을 입찰했는데 이 유찰됐다는 거예요. 전문기관들 이야기로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내놔도 여론의 반발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재공고를 낸다고는 하는데 무산될 경우엔 결국 롯데 측 의뢰 용역업체만 남는다는 겁니다. 롯데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 결과만 갖고 결국에는 제2롯데월드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가운데 공정성 시비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젯밤 신천동 송파구청 인근 삼거리에서 땅이 푹 꺼지면서 지름 50cm, 깊이 20cm가량의 구덩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해당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전부 12억 9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조전혁 교수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명지대 교수직도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전교조에 대한 그런 압박 카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전교조는 법을 이용만 하려 하지 말고 법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법외 노조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을 따르고 이에 따른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금 반납 등 정부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본인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전교조도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는 기다려야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슨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게 교수직 사퇴하고 등치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100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다 잊은 모양. 뉴스와이 보도.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보상과 배상 문제를 설명하며 이번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세월호 보상이 천안함 순국 장병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로 주 정책의장은 논란이 일자 철도, 항공기, 선박 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운전한 사람과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지난 5월 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 보도국장이 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며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KBS 보도국장은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명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사임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논리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는 KBS 김환영 사장이 유족들이 모여있는 청와대 앞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저희 KBS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없다던 김시곤 국장,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해 불똥이 전방위로 튀게 되는데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김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어제 KBS 라디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 인터뷰. 이 과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시간에 청와대는 그리고 국가 컨트롤 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가 새누리당이 그 협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네. 시간 끌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애들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는 건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해지는 걸 좀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처신한 탓. 그렇다면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김시곤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